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와 관련된 주제로 영상 준비하되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 대세 상승 임박해서 전세계 1등 바이오 이 주식 1000% 상승합니다. 11월 인생 역전 임박이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좋잖아요. 증시 흐름이 좋으면 항상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구독자 14만 8천 명 달성을 했습니다.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법 강의 영상들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런 기법 강의 영상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수익민 채널 이제 15만 명을 이제 달성하는 기념으로 제가 이제 급등의 가속도라는 전자책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100% 무료로 배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추세로 가서는 15만 명이 금방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15만 명 달성 전에 제가 이제 미리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공개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에 이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급등의 가속도 거래량편 이렇게 있죠. 11월 30일까지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터치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설치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밑에 영상 밑으로 보시면 요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뭐 개인정보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메일 넣는 것도 뭐 임의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닉네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주, 그리고 주요 뉴스, 그리고 테마주 총정리, 주식 백과사전, 슈퍼의 기법 강의, 요 컨텐츠 무료로 나누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의 가속도는 이렇게 거래량 분석에 되는 그런 이제 기초나 기술적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목차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의 대시세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사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 사례 종목들을 좀 많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대박이 날 수 있는 그 바이오 한 종목 정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할 것입니다. 소개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좀 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증시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올리겠다라고 시사를 했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의 요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경기는 둔화돼도 상관이 없다. 물가만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물가가 잡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라고 해서 나스닥이 무려 7%나 폭등했어요. 상당히 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된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인플레 둔화로 2년 만에 최대 폭등을 했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저번 달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연준에서 금리를 좀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 둔화에 애플이 이제 폭등을 했다. 하루에 시가총액이 250조나 증가를 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아마 4차 산업혁명 대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론의 증시 또한 우리 증시 또한 미국 증시 폭등하면서 코스피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시청자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증시가 안 좋았을 때 흐름을 보면 증시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도 계속 우하향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증시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대세 상승이 나오던 2017년도에도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 크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움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연준이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이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흐름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라는 피치가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인데 이 회사는 뭐 나라들마다 이 나라가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이 건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과거 이제 IMF 때 증시가 크게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러운 이 투매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생각보다 건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치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국의 채권시장 변동 그리고 당국의 조치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국의 조치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그럼 뭐 IMF에서 뭐 돈을 끌어오던가 어디서 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던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상당히 뭔가 요구 조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또 경제의 패권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당국에서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치에서 또 얘기를 하기로는 한국 경제가 복원력이 높고 경기가 침체하거나 둔화하더라도 복원력이 높고 그리고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나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대외 건전성이나 복원력이 좋다. 이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한 사태가 나타났죠.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뭐 신용 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치에서.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나라 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 좋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최근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뉴스만 보면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뭐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리고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환율 차트인데 환율 차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내용들을 좀 이제 보시더라도 자, 경상수지가 다시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GDP 대비 거의 뭐 80% 90%가 거의 뭐 수출 수입 뭐 이런 부분들을 무역 수지나 그리고 경상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상수지에서 만약에 적자가 찍히면 나라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나라의 돈줄이 막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금.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전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흑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근데 뭐 적자 냈다가 바로 그냥 흑자로 돌린 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빈쌀만 왕세자가 17일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5대 그룹 총수 만나가지고 또 상당히 논의를 할지 말지 이것도 상당히 좀 초기의 관심사인데 빈쌀만 왕세 지금 이제 700조의 이 네옴시티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 네옴시티 요것만 잘 수주만 제대로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또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가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퀀텀 점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네옴시티에서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나 체코 여기에다 이제 원전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 원전도 규모가 20조에서 30조, 많게는 100조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대거 늘리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은 거의 뭐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전 수출만 잘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우리나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그리고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지만 흑자로 돌렸고요.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빈살 왕세자 700조짜리 그리고 여기서 한 100조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 들어올 구멍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환율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옛날에 TV 방송 나갈 때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요 구간이 2008년도 흐름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흐름인데, 이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RSI 지표가 과매도가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렸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서 RSI 지표가 과매도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도 환율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매도를 그리고 나서 크게 하락을 했듯이 이번에도 과매도를 그렸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정말 가파르게 이렇게 추세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금리 인상을 더 빡세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관광업을 가지고 영위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은 좀 이제 힘이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네옴시티와 원전 여기서 잘만 하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돈벌이 하는 나라가 돈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바이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 숙련 주기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산업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인류가 병들지 않고 그다음 죽지 않고 하는 그런 약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 기술도 이제 세팅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인간의 이 생로병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은 저는 영원히 이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은 도입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도입기가 성장기가 되고 성수가 될지 몰라요.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인간이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1000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1000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기대감이 있는 산업이 바로 이 바이오다.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기대감이죠. 바이오 종목이 바이오 산업이 가장 기대감이 큰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령화가 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잔병치레나 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5세 이상의 이 인원들을 조사했을 때 진료비만 거의 41조가 나왔다고 해요. 바이오의 규모, 이 제약 바이오, 의료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보셔야 되는데, 8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이 급격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 인구로서 나라를 이제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때도 그래도 이제 중년층들이 많아지면서 뭐 경제 활동 가능 인구죠. 경제 가능 인구, 활동 가능 인구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도 괜찮아. 2020년도에도 뭐 이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2030년도에는 더 올라가고 2050년도에는 거의 인구의 거의 뭐 한 80% 이상은 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이오의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 지금 202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진료비가 41조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가 봤을 때 뭐 80조, 100조, 200조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변화하는,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이 시기에서
바이오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 우리 시니어분들한테도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뭐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 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인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초등학교 뭐 몇 명 있노 이렇게 물어보면 뭐 많으면 20명이라고 하고 적으면 뭐 한 학교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뭐 시골 같은 경우는 한 전교생이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20명, 뭐 15명, 10명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반, 뭐 한 반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흐름이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종구에 들어서 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복지 비용이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복지 비용은 이 진료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가 상당히 유망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갑자기 변하지 않는 이상 또는 인간이 생로병사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저는 도입기 위치에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바이오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흐름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와 그리고 AACR 요 두 개를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JP모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내노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기술을 뽐내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JP모건에서 주최하는 행사고 매년 연초에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뭐 한두 달 또는 1월 달 또는 2월 달에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항상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또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이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을 잡아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AC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마케입니다. 국제 아마케인데 요 그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3월이나 4월 늦으면 한 6월 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4월 달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뭐 내년 1, 2, 3, 4월 요렇게 거의 뭐 한 4개월 동안 바이오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 바이오 글로벌 이벤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한 개만 잘 잡아 놓으셔도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리튬 관련된 종목들처럼 큰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종목이 요 JP모건 컨퍼런스에 자주 참여했는지 그리고 아마케에서 두각을 나타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사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1000% 이상 종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 항상 1000%짜리 종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반드시. 제가 지금 2015년도부터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근 8년 동안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1000% 이상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왔다. 요거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5년, 6년, 7년도에도 계속 1000%짜리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1000% 이상 바이오 종목에서 대시세가 발생한 거, 그걸 제가 이제 사례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미약품이 100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했습니다. 2015년도에. 자, 그리고 2015년도에 삼성제약이 1000% 상승했습니다. 자, 바이오가 기대감이 제일 큰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쏘면 그냥 10배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도 이렇게 두 종목 1000% 나왔죠. 그리고 16년도 영진약품이 1000% 나왔습니다. 자, 2년 연속으로 나왔죠. 지금 15년도, 16년도 자, 영진약품은 1000% 대시세 나왔고요. 자, 그다음 2017년도 신라젠 1500% 상승했습니다. 엄청 상승했죠. 신라젠. 자, 이것도 바이오 종목으로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5년도, 16년도, 17년도 다 지금 1000% 이상
대시세 종목은 다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자, 3년 연속으로 계속 바이오 종목들 1000% 대시세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017년도에 또 보시면 폴루스 바이오팜이 또 1000%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EM 플러스가 또 이제 1000% 상승했습니다. 하여간 10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자, 2018년도입니다. 넘어가서 동성제약이 또 10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인스코비가 또 1000% 상승했습니다. 15, 16, 17, 18, 19 이렇게 다 지금 1000%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2018년도에 필록스가 또 이제 10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2019년도에는 HLB가 1000% 상승을 했습니다. 자, 15, 16, 17, 18, 19 다 지금 1000% 대시세 바이오 종목들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1000% 이상 나온 바이오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풍제약도 1000% 이상 상승했죠. 진원생명과학도 1000% 이상 상승했죠. 시젠도 1000% 이상 상승했죠. 수젠텍도 1000% 이상 상승했죠. 휴마시스도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EGGC, 엑세스바이오, 박셀바이오 등등 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0개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10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다 바이오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을 잘 공략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강조드렸던 바이오 사천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크리스탈 지노믹스, 제넥신 이런 종목들도 거의 뭐 10배 이상, 레고캠 바이오 말고 이런 종목들도 10배 이상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바이오 종목 한 개만 잘 잡으면 계좌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흐름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1년도 한국 BNC가 1000%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22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노터스가 또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은 다 바이오에서 나왔어요. 그럼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도 1000%짜리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례 종목을 정말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15, 16, 17, 18, 19, 20, 21, 22 다 바이오 종목 나오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2023년도에 과연 어떤 종목이 1000% 대시세가 나올까? 요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1000% 대시세 안 나오더라도 어떤 종목이 후보 종목이 될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중항체라는 것은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한 개만 작용하지 않고 두 개 인자에 동시에 작용하는 항체, 하나의 인자에만 작용하는 단일 항체보다 효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에는 이중항체는 면역세포와 암세포에 동시에 작용한다. 이중항체가 면역세포는 강화시켜주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기에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단일 항체보다 효능이 우수하고 독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인자를 인식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개발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이 이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우리가 좀 이제 눈여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항체라는 게 뭐 한 개 A라는 질병이 있으면 여기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항암 치료할 때도 보시면 뭐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에 또 정상세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항암제라는 것이 이 암세포도 그렇고 정상세포도 그렇고 그냥 싹 다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데, 이중항체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 암세포만 이렇게 딱딱딱딱 때리고, 그리고 이 정상세포들의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효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적의 기술이다. 상당히 개발이 어려운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제가 볼 때 2023년도 아니면 2024년도에라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개시켜드리자면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매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초로 뭐 이중항체 뭐 공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중항체 파킨슨병은 뭐 FDA 신약에 도전한다. 이 FDA 신약에 도전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ABL 바이오에서 FDA 신약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내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한번 했습니다. 여타 실체가 없는 바이오 종목이 아니란 것이죠.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해서 돈을 받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타 뭐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뭐 기술 뭐 파이프라인들은 많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뭐 한 뭐 5개, 6개, 7개 이렇게 있지만 다 돈을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한 그런 적은 많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기술 이전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것이죠. 그만큼 이중항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ABL 바이오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추세 돌파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아직까지는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상승했다가 빼주고 상승하면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투자를 하신다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흐름에서 아마 승부가 한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방에 뭐 10배 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사이에 제가 봤을 때 이 추세를 돌파시키느냐 아니면 다시 뭐 이렇게 하방으로 꽂히느냐 이렇게 결판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재료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수렴 흐름이 나오더라도 상방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추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제 기준선 그리고 전환선이 지금은 데드 크로스 자리지만 이게 지금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전환선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6,000원, 24,000원 자리는 충분히 이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추세 흐름이 나와가지고 요 흐름만 돌파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추세선만 제대로 좀 돌파를 시키더라도 의미 있는 고점이 여기서 한 개 형성되고 여기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요 자리만 제대로 딱 돌파를 시켜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큰 시세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탁 올려 이렇게 상승을 하면 쭉 상승할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고, 구행스팬이 지금 캔들 밑에 있지만 캔들 위로 딱 올라오는 자리는 이제 추세 전환의 자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봉에 말할 것도 없죠. 일봉에 이제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수렴이 완료가 됐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쭉쭉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시장 때문에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진 것이냐? 절대 아니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지, 지금 이제 딱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쭉 올리는 흐름, 26,000원, 28,000원 때리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뭐 3만원, 4만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이오 종목은 ABL 바이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희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 저희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규분들한테 100% 무료로 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승률이 한 80% 정도 되는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돈 될 만한 뉴스들 제가 뽑아가지고 싹 다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보시더라도 오늘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날지 대충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일정 총정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백과사전, 우리 초보 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식 백과사전, 그리고 뭐 실전 매매에 필요한 슈퍼개미들의 기법적 강의를 제가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개인정보 필요 없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뭐 참고해서 이용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설치 방법은 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다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맨에서 15만 명 이벤트로 급등의 가속도, 요거 전자책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이 급등의 가속도도 어디서 공유를 한다?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를 하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들 준비해놨으니까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도움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러보겠습니다. 수익!